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GNI죠. 이게 사상 처음으로 G7 소속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이야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2021년 1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실제로 2021년에 했으니까 바로 지난해는 2020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나라 1인당 GNI 이탈리아를 앞서는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엔 통계를 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32,513달러, 이탈리아는 33,472달러. 우리나라가 아래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 우리나라가 32,193달러, 이탈리아는 31,622달러. 우리나라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감격했었죠.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생각했던 이탈리아를 우리나라가 제쳤다. 정말 선진국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반짝이었죠? 그러니까요. 박 PD 얘기처럼 한호성도 잠시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탈리아에 뒤처졌어요. 근데 이탈리아에만 뒤처진 게 아니라 아이고 어제 또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바닥 뚫고 지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 20년 동안 우리가 줄곧 앞서왔던 이 대만 있죠. 타이베이, 대만. 여기에도 우리나라가 1인당 GNI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허. 1인당 GNI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GDP와는 조금 다르죠. 이게 한 나라 국민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 요거를 파악하는 지표로 주로 씁니다. 그런데 1인당 GNI가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나라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졌다. 돈을 가지고도 살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해당 국가의 경제 체력이 저하됐다. 이렇게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2,661달러거든요. 바로 전해보다 2,721달러, 7% 넘게 줄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앞서 1인당 GNI 설명을 드렸을 때 구매력이 줄어든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구매력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4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라는 거죠. 1인당 400만 원이니까 4인 가구, 이 PD나 박 PD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00만 원. 아니, 1,600만 원 소득이 가구당 줄어들게 되면 한 사람 월급의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다들 힘들어 죽겠다.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같은 기간 대만은 33,565달러. 대만도요, 바로 한 해 전보다 줄긴 줄었어요. 근데 감소폭, 우리나라는 7%가 넘게 줄었잖아요. 근데 대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0.7% 주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I에서 대만이 900달러 정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1인당 GNI에서 대만에게 추월당한 것은 20년 만의 일. 이번 정권 들어서 20년 만의 일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도 정부와 하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대만에 지진 거 다른 문제 아니에요. 환율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난해 초 환율, 원달러 환율 얘기죠. 이게 1,200원에도 못 미쳤었는데 이게 지난해 9월이 되자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잖아요. 전년 대비 평균 13%나 환율이 급등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대만의 환율 상승률은 6.8%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환율이 2배 가까이 상승.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2배 가까이 폭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로 계산한 1인당 GNI 소득 우리나라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정부와 한은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환율이 오르는 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걸 걱정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어이구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1인당 GNI 등락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발표하는 거 물론 보고서엔 다 찾아보면 나오지만 직접 발표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기억상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할 때 이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1인당 GNI 감소폭 지난해 2,712달러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봐서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이 환율 상승 때문에 감소한 게 4,207달러다. 반면에 경제 성장으로는 896달러가 증가했고 물가 상승으로 437달러 증가했고 국외 수치 요소 소득은 88달러 증가했고 인구가 감소해서 74달러 증가했다. 따라서 증가 요인 모두 앞달 정도로 환율이 너무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해 감소한 거다. 라고 하는 설명합니다. 즉 1인당 GNI 이게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땐 7%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4.3%나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근데 이 빠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뭐 빠른 시간이니까 2024년을 얘기하는 건지 25년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 22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는 관계자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성장률이 2% 수준이고 물가도 2% 안팎으로 상승하고 환율도 과거 10년 평균인 1,145원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1인당 GNI가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사람도 자신감이 없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조건, 이 자신감이 없이 얘기하면서 내건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경제 성장률 2%대, 물가 2%대, 환율 1,145원대.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좀 따져봤거든요.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떨까요? 얼마 전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나라는 다 올렸어요. 심지어는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깎았어.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존의 2%에서 1.7%로 낮춰버렸어요. 근데 앞서 한국은행 관계자가 얘기한 건 2%대잖아요. 벌써 전제 조건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본보다도 낮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장률 전망치는 1.8%인 일본보다도 뒤지고요. 그리고 대만과는 어떨까? 대만은요, 2.75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가 높아요. 또 두 번째 전제 조건, 물가. 근데요, 앞서 이 물가 2%대를 얘기한 사람이 한은 관계자였잖아요. 근데 한은이 얼마 전 발표한 올해 물가 전망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입니다. 3.5. 일단 이 3.5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자기들이 3.5로 전망해 놓고서 2% 안팎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이런 전제 조건 다는 거 이거 무슨 심리입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전제 조건 환율. 어제 마감 환율이 1,306원이었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으로 내건 1,145원보다 무려 161원. 퍼센티지로 따져봤더니 13%나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전체 평균 환율이 현재보다 13%나 낮아질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걸리는 게 연준의 행보죠. 미국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더 올려야 한다. 이게 요점 아닙니까?
그걸 미국 의회에 나와서 미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요, 아이고,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6%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 4.75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5. 현재 금리차가 1.25%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벌어질까요? 예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정부의 압력 때문에 한은이 지난번에 미적거렸잖아요. 그 사이에 한미 금리차가 무려 2%포인트 이상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역대 최대 금리차 1.5%포인트였거든요.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세계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2%포인트 이상, 우리가 높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낮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환율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더 큰 지옥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정부나 한해 주장처럼 이 1145원대까지 떨어진다, 저는 불가능하다에 제 소중한 500원을 걸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한은이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조건으로 내건 성장률 2%대, 물가 2%대, 환율 1145원 모두 달성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버젓이 언론을 통해서 희망 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만한테 뒤졌다. 하지만 4만 달러 달성 조만간 가능하다.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 도대체 그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게 있어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지난달 27일 꽃고문에서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었죠. IMF도 기준금리 동결 걱정하는 이유는 스탑 앤 고 함정.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은의 독립 문제, 과연 독립된 거 맞느냐,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어제 발표 보니까 이 의심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정부에서 압박하니 어쩔 수 없이 한은에서 관계자 한 명, 야 네가 해. 아무래도 제비뽑기 했겠죠. 다들 싫다고 했을 테니까. 이 한 사람이 나서서 4만 달러다, 뭐 이런 희망풍선을 띄웠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금 전 세계 통계가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21년 전 세계 GNI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요 전 세계 순위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23위입니다. 일본이 21위, 이탈리아가 22위, 대만은 우리 밑에 24위, 그리고 몰타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가 25위, 스페인이 26위예요. 우리가 스페인보다 앞서 있어요. 예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스페인 하숙 얘기하면서 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인과 차이 2021년만 해도 5,240달러 1인당 GNI 차이가요. 이 정도로 넉넉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가 7%나 줄어들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잖아요. 자칫 스페인에게 우리나라가 1인당 GNI에서도 역전당했다, 이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참고로 어제 대만에게 뒤졌다, 이런 얘기를 언론들은 어떤 방향으로 틀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기업하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또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풀어라 라고 난리를 치고 에이?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기업 규제를 만드는 모양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전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대못을 확 뽑아버려라. 대만에서 뒤처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었던 기업 규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요, 이 규제. 근데요, 현재 정부는 자유를 그렇게 주창하는 정부 아닙니까? 근데
황당한 간섭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벌어진 온 나라를 분노케 만든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강제동원 배상안 아닙니까? 근데 이 불꽃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배상금, 이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내는 거 아니죠. 우리 기업이 미리 내고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내건 방안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기업이 낸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기업은 도대체 누구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1965년 이 한일 청구권 협정, 이거 박정희가 이 국민들 반대 다 물리치고 맺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때 종잣돈 받은 기업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대요. 15개에서 한 1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돈 받았으니 얘네들을 보러 내라 라고 현 정부는 압박하고 있대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곳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뭐 수수 내겠다고 한대요. 뭐 언론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KT, KTNG 이런 데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요. 한국전력, 코레일 이런 현재 적자 때문에 요금 올리겠다 난리치는 그런 기업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적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얘네들 보러 이 배상금 내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KT 같은 곳은 벌써 민영화됐잖아요. 민영화된 기업한테 이 정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내라? 이거 배임에 걸려요. 배임에. 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종잣돈을 박정희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박근혜한테 받아야 되나? 아무튼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우리를 거지 취급하느냐? 받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걸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돈을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 정부가 자유기업, 자유시장 언급할 자격이 있을까요? 참고로요,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의 나치 전범 기업, 뭐 지멘스, 폭스바겐, 바이에 이것뿐만 아니라 한 6천여 개 되죠. 이들 기업들은 무려 7조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아서 폴란드, 체코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이미 배상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있고요. 사죄도 하고 있고요.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아이고 괜찮다. 우리가 대신 갚아주면 되지. 이거 오지랖 아닙니까? 오지랖. 네. 이런 오지랖을 지적하는 언론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1인당 GNI가 4만 달러 넘을 수 있을까요?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여기에 저는 전 재산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제방송이지만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 라는 일부 청취자분들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 이 경제방송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